브라이튼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화려하게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온 손흥민 선수가 25라운드 울버햄튼전에서 선발 복귀합니다. 경기 전 한국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는 코리안 더비에 대해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말도 했는데요. 토트넘 측의 요청으로 코리안 더비와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얘기만 나눴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내용과 양팀의 전력과 최신 상황, 전술 분석까지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강인 선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없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와 코리안 더비에 관한 질문이 주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들이었는데요. 황희찬 선수와 통화를 했는데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서 황희찬의 출전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내용 중 한국 분들이 많이 올 것 같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진짜 멀리까지 오시고요. 축구가 주 목적인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유럽 여행을 오면서 경기 시간에 맞춰서 경기를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저희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은 축구 팬들 덕분에 정말 재미있게 축구하고 있습니다. 축구로 받은 아픈 상처들, 제가 지난 경기 끝나고 얘기했을 때처럼 많은 분들의 위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덕분이고, 그리고 또 축구 덕분이기 때문에 경기장에 와주셔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면 저도 그렇고 황희찬 선수도 분명히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재밌는 경기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영국에 와서 보시는 분들은 진짜 추울 텐데 생각보다 조금 더 좀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요. 한국에서 TV로 보시는 분들은 또 늦은 시간일 텐데 경기를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항상 응원해 주셨던 것처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랑 황희찬 선수도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축구 선수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멋있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항상 위로해 주시고 항상 진짜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랑 꼭 보답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코리안 더비를 앞두고 팬 여러분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25라운드를 앞두고 순위를 보면 리버풀이 승점 2점 차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클롭 감독이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팀을 떠나게 될 텐데 클롭 감독이 이제 우승을 하면서 떠날 수 있을지도 아주 흥미로운 올 시즌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맨시티가 최근에 정말 무섭죠. 한 경기를 덜 치른 가운데 승점 2점 차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최근 모든 경기를 이제 통틀어서 14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리그 우승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스널 또한 최근에 연승 행진을 달리면서 선두 탈환을 노리고 있고요. 아스톤 빌라는 중요했던 메뉴전 패배로 5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3대1로 이겼던 이제 풀럼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풀럼과 이제 아스톤 빌라의 경기도 토트넘은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메뉴 역시 최근에 3연승을 달리면서 챔피언스리그 순위로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승점이 41점이니까 토트넘과는 승점 6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한 두 경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울브스는 이 첼시전 승리의 기세를 브랜포드전 패배로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최근 전방에 화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11위에 머물러 있는데 자, 이번 주에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코리안 더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최근 성적을 보면 토트넘은 손흥민이 복귀한 브라이튼 전에서 극적인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승점 석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리그 경기만 놓고 본다면 5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챔피언스리그 출전 순위인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브랜포드전은 이 토트넘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잘못하면 패할 뻔했는데 전반 6분 이 데니 웰백의 왼발 슈팅이 실점 위기를 맞았던 토트넘은 상대 압박에 전반적 고전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전반 16분 페널티킥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판더펜의 이제 패스가
크로스가 이제 메디슨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제 부어나노테가 웰백에게 연결을 했고 웰백이 이제 문전 돌파를 하는 가운데 판더펜의 태클이 나오면서 페널티킥을 허락하고 말았는데요. 결국은 파스칼 그로스가 페널티킥을 성공을 하면서 1대 0으로 브라이튼이 전반전 앞서갔습니다. 상대의 압박을 효율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 실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지속되는 토트넘의 공격은 히샬리송, 메디슨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는데요. 상대 골키퍼의 선방이 막히거나 이제 벗어나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득점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토마의 슈팅이 이제 비카리오의 선방에 막히는 등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펼쳐졌는데 결국은 전반전에 토트넘이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0대 1로 뒤진 가운데 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후반전 역시 공격이 원활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60분 쿨루셉스키의 패스를 받은 사르가 반대쪽 히샬리송에게 좀 연결한 볼이 수비가 차단을 했는데 이게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사르가 재차 슈팅을 하면서 동점골이 터져 나왔는데요. 동점골이 터져 나오자마자 토트넘은 메르너, 쿨루셉스키 그리고 이제 베탄쿠르를 뺐습니다. 그리고 아시안컵의 피로가 남아있을 것 같은 손흥민 선수와 존슨, 비수마를 투입하면서 변화를 꾀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65분이었죠. 중앙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스루 패스를 했는데 이게 이제 존슨에게 연결이 됐고 존슨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득점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장면이 한번 연출이 됐죠. 하지만 토트넘이 정규 시간에 득점을 하지 못한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1대1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이 투입된 후 이제 결승골을 기록하기 위한 두 팀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만 이제 추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갈 무렵도 토트넘이 득점을 하지 못했는데요. 거의 종료 직전이었습니다. 메디슨의 패스를 받은 히샬리송으로부터 기점 패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손흥민이 히샬리송 왼쪽 측면으로 깊게 돌아 들어갔고 반대쪽으로 손흥민이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고 크로스를 시도했는데요. 브레넌 존슨이 이걸 받아서 가볍게 밀어넣었습니다. 이 골이 그야말로 영화처럼 드라마틱한 결승골이 되었습니다. 팀에 복귀하자마자 손흥민이 팀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두 팀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울브스는 위험 지역에서 좀 파울을 좀 피해야 된다. 이게 좀 팀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토트넘은 또 개인 역량을 통한 측면 공격을 베이스로 득점 가능성이 강점으로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울버햄튼이 이제 선취 실점을 한다면 울버햄튼의 그 카운터택을 통한 역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두 팀의 이제 장단점인데요. 울버햄튼은 지난 브랜포드전 실점 장면을 보면 수비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울버햄튼이 전반 35분 뇌르고르에게 헤더 실점을 허락하는 장면이었는데 코너킥 장면이었습니다. 기술 좋은 선수들에게 실점을 허락하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았는데 지난 브랜포드전의 선취 실점은 상대의 코너킥에 이은 그 헤더골 실점이었는데요. 7명의 수비수가 코너킥을 대비해 블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만 뒤에서 들어오는 뇌르고르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코너킥 세트피트에서 울버햄튼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는데요. 히샬리송의 최근 득점력을 감안해 본다면 세트피스 장면에서 토트넘은 득점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7분 장면은 이 브랜포드가 상대 문전에서 압박을 통해서 울버햄튼의 패스 미스를 유도해냈고 결국은 이 아이반 토니의 득점이 터져 나오는 장면이었는데요. 토트넘이 이제 전방 압박이 좋은 팀이잖아요. 효율성을 높게 가져간다면 이런 패턴의 득점도 충분히 토트넘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을 보면 토트넘이 사실 또 울버햄튼을 상대로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최근 이 상대 전적에서 울버햄튼이 연승을 달리고 있고 19전 9승 3무 7패, 최근 6경기에서는 2승 1무 3패로 토트넘이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전반전 3분에 울버햄튼이 이제 선취골을 내주는 장면이었는데요. 브레넌 존슨의 리그 데뷔골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전반 3분 아주 이른 시간에 골을 기록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결될 때 포로가 흘려주고 다시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클루셉스키의 패스를 받아서 크로스 연결했고 존슨이 방향만 톡 바꾸면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아주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의 기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추가 시간에 토트넘이 연이어 골을 내주면서 패했습니다. 90분경이었는데 사라비아 선수가 쿠냐의 패스를 받고 오른발로 잡고 이제 왼발 슈팅을 때리면서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자, 후반전 이 울버햄튼의 용병술도 좀 빛이 났던 장면이었습니다. 교체했던 선수들이 들어와서 활약을 하면서 동점골을 기록했고 추가 시간 7분에는 사라비아가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파고들면서 르미나에게 패스 연결했고 르미나가 이걸 골로 이어가면서 울버햄튼이 2대1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카운터택을 이제 베이스로 하는 울버햄튼은 추가 시간에만 2골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에게 승점 석점을 가져왔는데요. 손흥민 선수 역시 이제 울버햄튼에게는 강한 면모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11번 울버햄튼전 출전해서 6승 1무 4패, 골은 없었고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8경기에서는 연속으로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는데 2개의 도움 역시 2018-19 시즌에 나왔던 도움이었습니다. 최근 경기는 출전하지 못했던 경기도 있었고 팀이 이제 뭐 패하고 뭐 지기도 했었는데 예,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는데 뭐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활약을 본다면 이 울버햄튼전에서 또 도움도 충분히 또 득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최근에 이제 완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상 선수가 지금 많지 않은데요. 솔로몬 선수가 지금 뛰지 못하고 로셀소 선수도 최근 이제 출전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고요. 울버햄튼은 황희찬 선수가 불확실하다고 나옵니다만 출전 가능성이 또 높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쿠냐 선수가 좀 심각한 부상을 당하면서 쿠냐의 부재가 울버햄튼에게는 좀 크게 느껴질 것 같고요.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13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이제 10골을 기록하면서 코리안 더비가 이제 뜨거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포업에서 승부 예측을 보면 두 팀의 대결이 지난 몰리뉴에서는 울버햄튼의 이제 극적인 역전승이 나온 후에 이제 석 달 만에 재대결이 펼쳐지는 건데 울버햄튼은 지난 브랜포드전에서 72%의 점유율과 17번의 슈팅을 기록했지만 실망스러운 0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울버햄튼이 최근 5번의 원정 경기에서 패하지 않았지만 올 시즌만 놓고 본다면 12번의 원정 중 6패를 당했고 19골을 허용했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올 시즌 토트넘 상대가 아니라 이제 리그 경기에서 나온 기록인데요. 포업에서는 토트넘이 1.5골 이상을 기록하면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자 스탠다드의 승부 예측은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손흥민 선수가 브라이튼전에서 교체로 나섰지만 울버햄튼전에서는 선발로 나서야 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티모 베르너가 빠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히샬리송의 득점 행진이 좋기 때문에 브라이튼전에서 득점한 존슨이 선발로 나서면서 손흥민 그리고 존슨 또 히샬리송의 최전방 공격 포메이션 예측을 했습니다. 우도기는 브라이튼전 경기 중 교체됐지만 약간의 경련이 있었는데 벤 데이비스도 좀 필요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로셀소도 출전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토트넘은 울버햄튼이 마지막 런던 원정이었던 이번 달 초 첼시전 승리를 거뒀는데 조금 걱정스럽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투의 득점력이 살아났지만 쿠냐와 황희찬의 부재는 오늘의 팀을 무디게 할 것이다. 자, 황희찬 선수의 출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스탠다드는 이제 황희찬 선수의 이제 출전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레넌 존슨의 96분 골을 도운 손흥민의 복귀는 크다. 토트넘은 36경기 연속 득점을 하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 득점 행진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스탠다드는 토트넘의 2대0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번 대결과 비교하면 토트넘은 4-3-3에서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며 당시에는 빠져 있었던 메디슨과 또 수비 라인이 돌아왔고 최근에 히샬리송의 이제 폼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후스코드닷컴은 손흥민, 히샬리송, 클루셉스키, 메디슨의 이제 최전방 출전을 예상하고 있고요. 쿠냐가 심각한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황희찬을 최전방에 두고 네투와 사라비아가 그 뒤를 받쳐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이제 출전 여부에 대해서 어떤 매체는 출전할 것이다. 어떤 매체는 출전이 좀 불투명하다라고 보고 있는 걸 봐서는 황희찬 선수가 이제 몸 컨디션이 100% 완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유럽의 주요 스포츠 배당 업체의 전망을 보면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을 훨씬 높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의 배당률이 1.56배, 무승부의 배당률이 4.67배. 울버햄튼의 승리 배당률에는 이제 5.29배로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국가대표팀을 두고 많은 논란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도 힘든 시간일 것 같은데요. 축구 선수는 축구를 통해 또 보여줘야 되겠죠. 코리안 더비에서 손흥민, 황희찬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리안 더비를 비롯한 최신 축구 관련 소식 한준TV를 통해서 확인하십시오.